문틀란 TV입니다. 김명수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현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를 최근에 검찰을 불러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김인겸을 불러서 수사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김명수가 있기 때문에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시기가 좀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를 기록한 이 김명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또 사법적인 단죄, 이런 것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김명수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보내,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에 의해서 고발이 됐는데,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에 법원 인사행정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있었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드디어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얼마 전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검찰이 강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 조사에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검찰로 불러서 소환 조사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김인겸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내용은 김명수의 불법 혐의,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조했느냐, 공범관계냐, 공모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곧 이제 김명수에 대한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이 자체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이 자체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검찰에 의해서 파악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 소환한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한다, 이건 어떤 그 단서 이런 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임성근 당신을 말이야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런 정말 귀를 의식하는 이런 발언을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이 자신의 밑에 있는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김성근 부장판사가 그걸 이제 폭로를 하니까, 나는 뭐 탄핵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도 허위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러자 곧바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렇게 녹음된 이 내용들을 갖다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땐 기억이 희미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그 김명수가 좌파에, 자신을 임명한 좌파 정권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의 인사행정, 특히 이제 그 주요 그 좌파 관련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재판장들 배정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좌파 진영 부패 정치인들을 봐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재판을 질질 끈다든지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임성환한테 그런 적이 없다,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걸 내가 기억이 희미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좌편향적으로 여러 가지 법원 인사, 그다음에 재판장들 그 임기 뭐 등등 해가지고 깊숙이 진하게 그런 그 배후에서 그런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김인겸은 이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가 거부되고 삼권 분립의 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발언이 나왔던 일련의 이 사건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김인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인겸 부장판사가 임성근이 사표를 내고 김명수가 반려한 가지고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서 확대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김인겸이 김명수가 시키는 그 선내에서만 임성근 문제를 다뤘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성근이 사표를 내고도 몇 개월이 지났어요. 답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김인겸이 왜 답변을 안 줬겠습니까?
김명수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죠. 오다를 들은 것이고 김명수와 김민겸 사이에 그들 사이에서 임성근 판사, 국회에서 특히 좌파들이 탄핵시키겠다고 그냥 막 낮추고 있던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들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관련해서 이 둘이 공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겸도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원행정처에서 사표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몇 개월간 이렇게 묵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다가 허위 공문서를 보냈죠. 그 부분 관련해서도 김민겸이 김명수와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겸이 마음대로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이미 그 전부터 이들이 임성근 판사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쭉 해왔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회를 보내는 공문서 작성에서도 김민겸과 김명수가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과정에서 김민겸은 김민겸대로 자신의 책임을 훗날 대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 의해서 김민겸이 방문 조사 때 했던 얘기들이 당시 그 실무진들 얘기하고 다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하고 다르다. 이게 좀 드러나가지고 좋게 얘기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피의자로 강제 전환이 됐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김명수와 깊숙이 공모가 있었다. 이런 것을 검찰이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되고 소환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곧바로 이걸 이제 김명수에 대한 조사가 멀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그다음에 김민겸도 김명수 못지않게 상당한 혐의점, 불법 혐의점 이 부분이 좀 포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명수는 일단은 이제 9월 하순경에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어떤 그 범죄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되자마자 곧바로 소환 조사에서 기소하는 이런 그 전망이 지금 현재 유력한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김명수에 대한 고발이 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민겸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수에 대해서 임기 만료 전이라도 어떤 액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김명수가 여러 가지 코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겸한테 자신의 그 핵심 측근인데 판사가 여기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부분에서 국회 탄핵 얘기가 오가는 그런 부분들 임성근 이 사표를 갖다가 수리를 지연시키고 면담을 지연하더니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깊숙이 논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명수와 김민겸이 둘 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민겸도 피의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을 일종의 공범 관계 혹은 여기 이제 주범으로 김명수를 주범으로 보고 김민겸을 어떤 종범으로 본다는 데에서 일종의 넓은 의미의 공범 관계로 해서 이 둘을 검찰이 지금 둘 다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제자에서 이 생겨났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참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좌편향적인 좌파 눈치 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이제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정리가 되는 청산되는 그런 날이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김명수는 9월 하순경에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됩니다. 현재 이제 2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지금 드러났죠. 새 대법관 후보자도 어떤 역대 대법관들 후보자들이 보면 문제가 없는 자들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드물고 대부분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자들이고 정말 깨끗하게 대법관답게 법관답게 처신을 해온 그런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어쨌든 간에 둘이 새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명수가 아웃되고 여기 이제 중도 좌파인데 새로 들어가는 둘은 일단 중도 성향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좌파로 편향되어 있던 김명수에 의해서 좌파 세력에 의해서 편향되어 있던 대법관 인적 구성이
진보 우위가 깨지는, 무너지는 뭐 이런 그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정치 판결 그동안에 그다음에 좌편향된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이 이제 중단되는, 끊어지는 이런 쪽으로 또 전망 이런 걸 낳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